헬기가 드디어. 헬기 헬기는 위험한데. 우리 군인 간 때도 군인 간 때 지금 타야 되니까 서로 안 타려고 저희 때는 공군 참모총장이 타는 헬기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래 막 군인 간들 사이에 난리가 난 거예요. 이 참모총장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뭐 참 의사 맞나? 그러니까 저 스턴트맨이지 저게 무슨 의사야. 여러분의 눈 지킴이 닥터심 닥터 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원장님 오늘은 네. 드라마 리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. 혹시 요즘 화제의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 보셨나요? 예, 봤습니다. 신 원장님 보셨나요? 박 원장님? 저는 잠깐 봤습니다. 잠깐. 예. 그럼 혹시 지금까지 보신 메디컬 드라마 중에 좀 인상적인 최고는 슬기로운 의사생활. 저도 예. 스리생. 스리생은 굉장히 네. 현실과 현실적인. 비슷하고. 네. 요거는 조금 과장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. 순분산부인과도 있어요. 그건 의학 드라마로 보기에는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저희가 1, 2편을 조금 묶어봤습니다. 여기 보면서 중간중간에 좀 calculating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. 네. 지금 몸이 왜 들었어? 어디에 몸이 들었지? 가슴에? 저기 헤모소락스가 이제 심낭 안에 피하고 있네. 저건 진짜 응급 상황이죠. 제가 할게요. 자, 들어갑니다. 누가 탁 잡나? 내 예상을 빗나가지 않나? 너 뭐하는 새끼가 환자가 언제 생길 줄 알고 연락이 하나야? 어디 당신가 너무 다른 소리 하지 마. 당장 너 내가 수술방 갔을 때 거기 없어서 뒤진다 진짜. 연락해. 예, 알겠습니다. 누구야? 이게 뭔데? 펠로우야? 마취과. 마취과? 드라마에서 마취과가 되게 새가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그건 실제로 그런 거예요. 네. 마취를 걸어줘야 수술을 하니까. 항상 저희들 때 옛날에 레지던트 때 마취과한테는 잘 보여야 되죠. 마취과 불러가지고 밥도 사주고 고기도 사 먹이고. 잘 봐달라고. 지금 펠로우구나. 여기 지금 4년차? 그래 이 친구가 4년차래. 네, 4년차. 잘생긴 친구.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실제로도 4년차 이제 말쯤 되면 전문의 뒷방 시험 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은 잘 안 하고 시험 한 두서너 달 정도 전쯤 되면 헬기가 드디어. 헬기 헬기는 위험한데. 참, 저 헬기 타고 저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참 존경스럽죠.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, 헬기가. 그 옛날 헬기들은 사실 위험해. 우리 군인 간 때도 군인 간 때 지금 타야 되니까 서로 안 타려고. 실제로 저 헬기 떨어져가지고 잘 떨어져요. 예, 노후화된. 이거는 뭐 사망 군의관도 많습니다. 저도. 딴 이야기인데 저희 때는 공군 참모총장이 타는 헬기가 떨어져 버렸으니까. 그래 막 군의관들 사이에 난리가 난 거예요. 이 참모총장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뭐 난리가 났겠네요. 그만큼 저기 헬기라 가는 게. 이런 게 좀 사실은 비현실적인. 이런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. 여기서 저 응급의학과 교수가 막 레페를 하듯이 내려가 갖고 막 하는데 저거는 좀 MSG를 너무 과하게 짓는. 네. 참 의사 맞나? 그러니까 이 잘못 왔네. 저 스턴트맨이지 저게 무슨 의사야.
피 많이 났건데 요즘은 좋은 게 있는 모양이네. 저래 쉽게 넣네. 어? 근데 이게 진짜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는 게 사실 저래 갖고 문제가 생기면은 어. 전부 소송 다 걸립니다. 와 거기서 네가 위험하게 했노. 그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지금 보면은 저래 갖고 크게 소송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저 심장병 어린이의 TOF라고 그거는 진짜 수술 안 하면 죽는 건데 그 수술하고 후유증 생겼다고 뭐 9억인가 배상 판결. 그런데 그런 건 수술을 해야 되는데. 네, 최선을 위한 네. 선택인데도 근데 여기도 만약에 헬기에서 수술하다가 물론 뭐 결과가 좋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흔들리는 헬기 안에서 저렇게 이제 머리를 이렇게 연다는 게 아 위험하죠. 근데 조금이라도 그 가능한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건 의사니까. 근데 만약에 안 하고 와서 죽었으면 왜 빨리 처치를 안 했느냐 할 수도 있고. 그걸 어쨌든 의사들만 판단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든 의사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니까 참 그게 문제죠. 뭐 의사가 자기가 그 상황에서라도 이때 안 하면 이 사람 어차피 사망할 거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를 잘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니까 우리나라에서. 그래 저기 아까 얘기했잖아. 문제가 생기면은 크게 와 네가 저걸로 했노. 이런 이렇게 응급 수술하는 현장에서 드라마 보면 되게 막 카리스마 있게 소리 지르고 막 실제로 분위기가 좀 그런 거 굉장히 좀 너브싸지 모든 사람들이. 왜냐하면 조금만한 실수에도 환자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. 맞아. 그래 저런 일 하시는 분들은 다 좀 목소리도 크고.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, 옛날에는 진짜 막 욕도 먹고 쫓겨나고 수술하다가 조인트 까이고. 뭐 까이고 그런 것도 그러다가 수술 안 해서 네. 뭐 쫓겨나는 거니까 다른 의사 오라 그러고 뭐 그런 일이 많은데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다. 시 원장님, 박 원장님을 뵈면 절대 못 그러실 것 같은 우리는 과가 아니야. 과가 이게 못 그러실 것 같아요. 우리는 네. 이제 마이너 과가 이제 저런 거 하면 요거도 먹잖아. 드라마에서 보면 이 의사내과 교수가 뭐 뇌도 하고 뭐 폐도 하고 심장도 하고 뭐 다 하거든요. 만능이거든요. 사람이 다 맞는 걸 할 수는 없어요. 물론 이제 외상외과 하시는 분은 뭐 몇 가지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지. 그게 뭐 협진을 해야 되는 협진을 해야 되지. 여기서는 주지훈 혼자서 다 혼자는 일단 응급 상황에서 그 응급 상황을 해결하는 데까지 하는 게 급한 예. 응급을 해결해 놓고 나면은 다리 부러진 거는 정형외과에 와가 수술해야 되고 뭐 머리는 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출혈이니까 출혈은 뭐 몇 분 안에 쇼크로 사망하니까 그건 뭐 어디든지 혈관을 잡아서 출혈을 멈추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수액 달고 혈액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 있는 부분은 그 담당하는 과에서 와서 처리하면 되니까 그까지는 아마 해야 될 겁니다. 선생님들끼리 막 과장님들끼리 문제를 막 우리 과에 데리고 오려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. 저런 것도 조금은 있죠. 같은 과 내에서도 이제 전문의 마치고 나오면 이제 세부 분과를 정해야 되니까 미묘한 알력이 있죠. 특히 뭐 저기 학생들이 기피하는 과 의사들이 기피하는 과는 서로 데려가려고 많이 또 이제 인기 있는 과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서로 좋은 그렇죠. 의사들이 자꾸 오려고 하는데 저런 과들은 아무도 안 오려고 하니까 이 타당 주인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저희 동기도 흉부외과가 2명 있었거든요. 그 우리 동기가 정원이 140명인데 그 흉부외과 자발적으로 하려고 했는 친구가 2명이 있었어요. 그래 흉부외과 내에서는 얼마나 그 신주단지 모시듯이 감사합니다. 감사한 일이지. 했나? 다 하고 있잖아요. 그 교수도 하고 아직도 잘 하고 있거든요. 우리 동기는 없었다. 흉부. 그러니까 이제 후외과가 어려운
그 너무 힘들어. 없다가 저희 동기가 한 3년 만에 처음 그것도 2명씩이나 와. 그래 그때 흉부외과 교수님들이 막 잔치하셨네. 엄청 맨날 만난 거 사 먹이고 그런 것 같아요. 두 용- 분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안과를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? 그렇죠. 여쭤봐도 되나? 아 예. 아니 뭐 안과. 저도 원래는 옛날에는 일반외과나 이런 쪽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. 아 저는 원래 안과 하고 싶었어요. 이유가 있으세요? 안과가 보니까 솔직하게 편할 것 같아서 갔는데 응급 수술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. 그렇죠. 일단 여기까지 이제 보셨는데 어떠신지 좀 판타지하긴 하지만 네. 아 근데 참 우리가 저런 생활을 한 지 참 너무 오래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뭐 아직도 저 환경에서는 선생님들이 참 힘들게 저 상황을 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듭니다. 근데 너무나 환경이 안 맞아서 참 저런 데 지원도 많이 하고 해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.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중증 외상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이런 구조는 이제 좀 정부나 국민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, 결국은 우리한테 피해가 국민들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. 지금까지 중증 외상센터 리뷰였습니다. 여러분의 눈지킴이 닥터신 닥터박이었습니다. 이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